이 글은 모두 커리어아이 블로그에 올라와 있으니까 잘 보시면 되고요. 커아의 꿀팁이라고 하는 것들은 제가 설명드렸던 것들이 다 글로 소개되어 있는 겁니다. 자,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사람을 뽑습니다. 글로벌 펀드의 운용, 글로벌 시장에 대한 펀드 리서치, 펀드 성과 분석과 운용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펀드라고 하는 것은 해외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 펀드를 의미합니다. 국내 기관 투자자 또는 개인들이, 대부분 기관 투자자인데요. 해외 투자를 하기 위해서 국내 펀드를 결성을 합니다. 이 국내 펀드는 해외의 펀드만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왜 해외 펀드에 투자하는지, 이 글로벌 시장과 펀드 리서치라고 하는 건 우리가 투자할 만한 해외 펀드가 있는지 찾아보는 것, 또 우리가 투자하게 될 펀드를 찾았을 때 그 펀드가 무엇인지, 성과는 어땠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잘 나가는 시장들이 있습니다. 인프라, 부동산, 프라이빗 에쿼티, VC, 프라이빗 뎃 이런 시장들에 대한 리서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해외 펀드에 투자를 하는 펀드인 만큼 펀드 성과, 쟤네들이 어떻게 펀드 성과를 냈습니다 라고 하는 분석이라 써 있는데 솔직히 분석 거의 안 할 거고요. 이 성과에 대한 팔로업, 그러니까 우리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를 위해서 해외 펀드의 성과를 번역하거나 판단하거나 이런 정도의 것만 할 거고요. 그 돈 자금 왔다 갔다 하는 환해지 등등을 위한 운용 지원이 들어갑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커리어아이에서 대체투자 양성과정 듣고 있는 분들께 지난주에 딱 설명드렸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해외 펀드에 투자를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는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펀드지만 해외 투자자에게는 투자자로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능력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외 펀드 운용사랑 직접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제 생각에는 그냥 대학 수준의 영어 능력을 갖고 있다, 토익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학교에서 영어로 된 교재로 공부해 본 적이 있다 라고 한다면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당연히 회사에서는 영어를 잘할수록 선호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건 제가 느끼기엔 이렇습니다. 펀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아는 사람, 이 일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사람, 역량, 그리고 영어,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고요. 펀드가 무엇인지 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나의 가치관과 맞다 틀리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글로벌 주식, 멀티에셋 펀드에 대한 높은 이해를 가지신 분이 신입을 인턴을 지원하실 리가 없으니까 이거는 똑같은 입장에서 리서치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투운사, 운용사에 지원하시는 거니까 투운사는 아주 필요한 면허이겠죠. 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써 있는 거 제가 말씀드렸던 거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똑같이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투자 솔루션 부문에서 사람을 찾습니다. 요거는 쭉 제가 읽어봤는데 상품팀의 역할입니다. 운용사의 상품팀 또는 솔루션 팀들이 하는 역할들이고요. 여기는 이제 미드오피스에 해당되는 곳이 되겠습니다. 펀드 운용사에는 프론트라고 하는 펀드 매니저들이 있는 곳이 있고요. 그 펀드 매니저들을 서포팅해주는 미드오피스가 있습니다. 그 미드오피스 중에 이 솔루션 또는 상품팀은요, 펀드를 만들고 펀드와 관련된 공시나 절차들을 진행해주시는 곳이고요. 좀 더 나아가서는 투자자들과 1대1로 매칭되는 첫 번째 채널이라서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것까지 합니다. 이게 주식이랑 채권 같은 경우에는 꽤나 고도화되어 있어서 투자하는 부서는 정말 투자만 하고요. 자금을 유치하는 부서에서 투자자와 거의 모든 소통을 진행하는데 이 상품팀이 투자자들과 소통하는 창구 역할을 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보통 이 미드오피스의 영업부서, 저희는 마케팅이라고 부르는데 영업부서에서 투자자와 직접적인 미팅을 하고요. 이 영업부서와 붙어있는 상품팀에서 이런 시장 동향의 조사나 분석 같은 것들을 같이 해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펀드 매니저를 뽑는 건 아니고 이 펀드 자체, 투자자들을 위한 리서치부터 펀드 자체의 공시나 절차 등등을 진행해주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위탁운용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OCIO라고 하는 이제 자금들을 통으로 맡기는 형태의 자금들이 늘면서 이쪽 부서가 점점 커지고 있거나 힘들이 세지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위탁운용사 선정을 위한 제안서 같은 것들이 RFP,
Request for Proposal이라고 하는 각 회사마다의 제안서 양식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 회사는 이렇게 잘하는 곳이고요. 우리 뽑아주시면 이렇게 성과 낼 거고 이런 제안서들을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접 투자를 하진 않지만 운용사가 자금을 더 많이 유치하는데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부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자산운용사 등 금융 관련 자격증 보유자 우대, 이거는 투운사는 사실 필수는 아닙니다. 펀드 매니저가 아니기 때문에. 다만 뭐 금융권이니까 자격증이 있으면 우대하겠다라고 하는 건 금융 지식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특히나 커리어아이에서 PB 수업을 들은 분들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이 부서는 지원해 보시면 거의 일치하는 직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 상품 자체에 대한 이해가 필수이기 때문에 금융 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셨던 PB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께서는 이 인턴 해보시면 좋을 겁니다. 네, 영어 능력 보유자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나머지는 한투자축은행에 공채가 열렸습니다. 이렇게 종합직, 일반, 신용여신 이렇게 9개 IT가 있긴 하는데요. 자, 이렇게 2개가 있고요. 신용대출 쪽은 아무래도 신용상품에 대한 이야기라서 파생 쪽 이야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여기 여신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에게 빌려주는 것들이 좀 더 많을 거라서 대체투자 쪽이랑 크게 관련이 있다라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 굳이 얘기한다면 은행의 이제 지점 역할인데요. 뭐 여신 자체도 배우는 게 당연히 있긴 하겠지만 지점에서 부동산 여신을 맡게 된다면 개인 부동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체투자 하시는 분들께서 나는 꼭 대체투자 직무를 할 거야 라고 한다면 여기는 지원하시면 그렇게 핏하진 않습니다. 유한타증권 트레이딩 본부 신입 경력 채용이 나왔는데요. 지금 이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는 요 파생 쪽, 채권 쪽입니다.